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동훈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민, 중산층, 실용.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습니다. 먼 훗날 이 선택은 제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늘 올바른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단행,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택들입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요, 1955년에 65달러에서 2024년 36,000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습니다. 일본도 제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중에서 1위인 가장 행복하지 못한 선진국입니다. 20대 사망자의 52%가 자살일 정도로 청년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2024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 67개국 중에서 과학 인프라 1위, 경제성과 7위입니다. 그러나 정부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39위. 기업 여건은 어떻습니까? 47위입니다. 민간의 성과는 뛰어나지만 거버넌스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30% 삥 뜯자는 황당한 소리가 거대 야당의 대표입에서 존재하는 한 시장에서의 발목 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까지 발생한 갈등의 비용은 2,62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의 비용이 1,98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 구조를 깨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자행한 30번의 탄핵과 41번의 단독 입법 처리는 우리 국정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비상기염을 한 대통령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꿔온 구시대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뿐 아니라 민주당 같은 거대 야당의 다수의 횡포도 막겠습니다.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드립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니 늘리지 않겠습니다.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서 어느 쪽도 지역주의에 기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감시의 성역이 되어버린 선관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 철폐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이번에는 정말 87체제를 종결하고 개헌을 이루겠습니다.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는 곳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국가가 안정돼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죠. 정치적인 중도층이 늘어나면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의 중산층은 61%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4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을 늘리고 서민층은 언제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전쟁 시대에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우리도 국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뛰어야 합니다.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고 거기 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인 만큼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고 평가받겠습니다. 저는 347 비전을 제시합니다.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가 제 목표입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 AI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5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들고 반드시 실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경제 나토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조치가 나오면 호주,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과 블록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 심각합니다. 역발상으로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낮추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법인세를 깎느니 마느니 말해도 정작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세 감면에는 인색해왔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약자 복지의 틀을 깨고 우리 모두의 복지를 하겠습니다. 대신 무책임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구조조정을 높이는 효율적인 복지를 하겠습니다. 자잘한 복지 혜택이 많지만 전부 못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복지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 계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을 보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나라 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지금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 한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